자, 그럼 보자. 1번 대표값. 일단 통계에서 첫 번째 대표값인데요. 대표값이 뭐냐?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전체를 대표하는 값. 그래서 우리가 얘를 대표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대표값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야.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보면 나의 점수를 대표하는 애로 주로 평균을 쓰지. 맞지? 다 합해가지고 과목수로 나눠주잖아.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표값이야. 평균이. 그럼 평균은 뭐냐? 평균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별량을 다 합해. 별량의 총합. 우리 이제 1학년 때 별량이라는 말 배웠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이야.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값. 예를 들면 뭐 국어는 96, 뭐 수학은 100, 뭐 영어도 100, 뭐 이렇게 나오잖아 우리가. 이런 게 다 별량이야. 자, 이 별량의 총합에다 뭐 하면 돼? 과목수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별량의 개수.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평균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값 중에 많이 사용하는 값이에요. 평균. 자, 세 번째는요. 중앙값이에요. 평균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런 생각 들죠? 중앙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값은요.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나열을 해요. 일렬로 나열을 해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값. 자, 얘를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문제는 예를 들어 별량이 짝수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앙값은 이 한가운데 있는 값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료수가 짝수개 있어. 그럼 정중앙값이 나와? 예를 들어 10개가 있으면 5번, 6번이 중앙에 있는데 하나의 값으로 나오지 않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5번, 6번째 있는 거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돼. 평균을 구해야 돼. 근데 홀수계는 9개가 있으면 정중앙 5번째 수가 정중앙이잖아. 그럴 때는 중앙값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면 이거야. 1번 자료의 수가 홀수계이면 정중앙값이 한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이 돼요. 한가운데 수. 그죠? 근데 자료의 수가 짝수계이면 이때는 가운데 값이 2개가 생겨요. 그래서 가운데 2개의 값에 평균을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대표값의 마지막에 있어요. 네 번째는 최빈값이에요. 왜 선생님 평균으로 다 하면 되는데 귀찮게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면 평균이 편한데 왜 굳이 중앙값하고 최빈값을 구할까? 왜 구할까? 예를 들어 한 놈은 100이야. 근데 대다수가 30, 40, 50 막 이래. 한 100명은 30, 40, 50인데 한 놈은 진짜 100이야. 그러면 합하면 갑자기 평균이 위로 쫙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를 대표하는 값은 아니죠. 한 놈만 100점이고 나머지는 3, 40점인데 평균으로 하면 그게 정확한 우리의 실력이 아니잖아. 우리 반의 실력이. 그럴 때는 대표값을 평균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그때는 중앙값이나 최빈값 같은 걸 쓰는 건데 최빈값은 특히 어디서 많이 쓰냐면 옷가게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7788 막 뭐 몇 명 있고 뭐 44 몇 명 있고 55가 막 있어. 그러면 666이 대표값으로 나와서 내가 66을 많이 매입했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럼 66을 많이 팔 수 있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가장 많은 사람의 체형을 따져야 돼. 그때는 최빈값을 쓰는 거야. 그래서 55 사이즈가 많아. 우리 고객들이 그 55 사이즈를 많이 매입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대표값이라는 게 꼭 평균만 있지는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옷가게 같은 데는 최빈값을 이용해가지고 대표값을 정해. 그래서 그 사이즈를 가장 많이 매입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래서 대표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 많이 나타난 값.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또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의 값이 모두 다르면, 예를 들어서 뭐 23, 35, 62, 뭐 72 이렇게 다 달라. 그러면 얘는 최빈값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최빈값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장 큰 값이 여러 개야. 자, 여러 개야. 예를 들어서 뭐 44, 44, 55, 55, 66, 66 이렇게 있어. 77, 88, 99 뭐 이렇게 있어. 그러면 44도 2개 있고 55도 2개 있고 66도 2개 있잖아. 그러면 3개가 다 최빈값이 된다는 거야. 가장 큰 값이 여러 개이면 모두 최빈값이 된다. 최빈값은 하나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 혼자 하나가 많으면 그 녀석이 최빈값인데 2개씩 여러 개면 그 2개씩 여러 개가 다 최빈값이야. 그러니까 최빈값은 조금 성질이 다르니까 외워둬야 돼.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한 개씩 따로따로 있으면 최빈값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일 때만 최빈값이 나오는 거야. 한 개씩 다 다르면 그거는 최빈값이 없는 거야. 좀 헷갈려.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 자, 여기까지 이제 필기해 봅시다. 다섯 과목의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예요. 평균이 91점이래요. 그러면 얘를 다 합한 것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91점이 5개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455점이 돼야 돼요. 합해서. 그러면 90점 더하기 88점 더하기 93점 더하기 95점은 얼마야? 그러면은 366이네. 그죠? 그러면은 x를 구하려면요. 455에서 366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얼마예요? 9. 89점인가 봐. 맞죠? 89점이죠? 따라서 89. x는 89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얘가 89가 있으니까 중앙값을 이제 구해야죠. 그러려면 이제 선생님 순서대로 얘를 나열을 해줘야 돼요. 작은 것부터 큰 값으로. 그럼 88점, 89점, 90점, 93점, 95점. 정중앙. 5개니까 정중앙을 고르면 됩니다. 따라서 90점. 다시 얘기하자면 통계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단위가 필요하다. 통계는 반드시 단위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번엔 최빈값을 얘기했는데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야구 8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 6명 있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수영 이렇게 있는 거고요. 농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구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최빈이 누구예요? 야구인 거예요. 얘가 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표로 나타낸 거지. 써 있을 때는 야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최빈 값은 야구라고 해줘야죠. 그죠? 맞죠?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요.